새해 들어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비롯해 물류 대란 등 모든 비용이 증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팬데믹이 계속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먼저 국적 이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국적 이탈을 신청할 경우 오는 6월 말까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학 전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소는 예약을 해도 장시간 기다리고 자가진단 키트는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첫 플루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에서 첫 플루로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 들어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비롯해 물류 대란 등 모든 비용이 증가하면서 시장 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갤런짜리 우유가 5달러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3달러 선에 판매되던 우유입니다. 사료값과 운송 비용이 고공행진하면서 우유 판매 가격이 무려 70% 정도 급등했습니다. 새해 들어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님들 많이 사가시는 제품들은 최대한 올리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통의 문제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라면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봉지들은 라면 가격은 3달러 올라 6달러 99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라면 코너에서는 더 이상 세일 사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일하는 게 거의 없고요. 가장 싼 게 한 팩에 한 5불 정도? 예, 옛날에는 3불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과자 가격을 비교하는 소비자도 보입니다. 한국 과자도 한 봉지당 가격이 50센트에서 많게는 1달러까지 인상됐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너무 올라 고기 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LA 갈비 같은 거 그거는 엄청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하여튼 얼마나 그러면 말은 못 하겠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걸 못 사 먹겠어요. 최저임금 인상과 물류 대란 그리고 구인난 등으로 밥상 물가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예고에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07% 하락한 36,4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4%와 3.34%씩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이후 양적 긴축에 나설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죠. 이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얽혀 있어 반드시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데요. 이 국적 이탈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전용 기자입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되는 한국의 국적법.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국적 이탈 신고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온라인으로 먼저 국적 이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국적 이탈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국적 이탈을 신청한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공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4년에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6월 30일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 선택 신고 대상자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데이비드 김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이 사퇴합니다.
김 교통청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다음 주부터 주 교통청장직에서 내려온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정계에서는 김 교통청장이 과거 연방교통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만큼 연방 고위직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은 한인과 아시안계들의 행정부 고위직 지명에 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데이빗 킴 청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킴 청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교통부 부차관보를 역임했고 지난 2019년 4월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박람회 CES가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그 규모가 줄었지만 역대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라스베가스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집안 벽면에 주인을 꼭 닮은 아바타가 나타납니다. Sebastian, can you remind me what I've got on for tonight? Your schedule. Yes, for this evening. You have a video conference with Jesse at 5 p.m. and Sarah is coming over for dinner at 6 p.m. 예정된 영상회의는 로봇 도우미로 해결합니다. 삼성이 선보인 미래가정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소형 프로젝터 TV도 공개됐습니다. TV는 물론 휴대폰과도 연결되고 벽면에 비추면 화면 각도와 비율이 저절로 조절됩니다. 휴대가 편리하기 때문에 집 안뿐만이 아니고 캠핑이라든지 밖에서도 정말 즐겁게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무대에 자동차가 아닌 로봇 개가 등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와 로봇, 가상현실이 한 덩어리로 결합되는 메타 모빌리티를 미래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Robots are the legend of childhood dreams. They are our heroes. Robotics is no longer the stuff of dreams. Robotics is now. 이번 CES에는 국내 대기업들 외에도 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비롯해 5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체 참여 업체가 2,200개 정도니까 4곳 가운데 한 곳은 한국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 기업 수는 10분의 1로 줄었고 오미크론 확산에 아마존과 메타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 불참하면서 행사 규모는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개학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시키면서 학부모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검사소엔 예약을 해도 장시간 기다리고 이 자가진단 키트는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찰스 H킴 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다음 주 개학을 앞둔 자녀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입니다. 일부러 3일 전에 했어요. 그래서 코비드 네개를 나왔고 근데 그 사이에 또 감기가 걸린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보내려면은 코비드 검사를 네개대 결과가 있어야죠. 웬만한 검사소는 예약을 해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자가검진 키트는 아예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매일 그런 QR코드를 받고 등교하는 것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에서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서 또 해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좀 많이 불편하고 아이들도 그걸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데에서는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LA 통합교육부가 개학 전 학생들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테스팅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PCR 테스팅을 리콰이어 하는 데가 많다 보니 이제 요즘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반 주민과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검사소는 더욱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게 제가 여기저기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어디 가면 막 줄이 진짜 길면서 1시간 정도까지 기다린 적도 있는데 최근 학생들의 코로나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료 검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There's a surge that's going on around the community, and especially being in a dense location in Koreatown, it's really imperative and important to get as many testing as possible in this community. 치솟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코로나 검사소 앞 긴 줄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욱입니다.
네, LA 카운티에서 첫 플루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LA 지역 코로나 검사 업체는 게티센터 코로나 검사소에서 10대 소년이 플루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루로나는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로 보건국은 2개 백신 모두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배포를 임시 중단합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대거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건강서비스국은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4,000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했지만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를 검사할 직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카운티는 정부가 다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검사 키트를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열흘 뒤 해제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 보건국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장은 스카프나 천으로 입을 가리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며 방역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네, 유럽 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선 오미크론 환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자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의 새로운 진앙지가 된 프랑스에선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 33만 2,2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전 27만 1,000여 명의 종전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Excusez-moi, je ne dis pas que le vaccin est inefficace, je dis heureusement qu'il est là. Vous savez ce qui se passerait avec 300 000 contaminations par jour? 이탈리아에서도 하루 전보다 18,000여 명 많은 18만 9,10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필수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과 식당 문을 닫게 하며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 중인 네덜란드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500명 발생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폭증세 속에 의료진의 인력난마저 심해지자 각국은 속속 격리 기준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선 오는 11일부터 무증상의 경우 PCR 검사를 생략해주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보건업계 종사자에 한해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이면 격리를 아예 면제해주고 독일은 병원 종사자에 대해 기존 14일이던 격리 기간을 5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마크 램지어 교수가 또다시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건 거짓이라고 단언한 겁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하버드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적 계약 비평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동안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먼저 한국인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총부리를 겨눈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요시다 세이지가 지난 1983년 펴낸 책 나의 전쟁 범죄가 위안부 강제징용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다 씨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책이 허구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1945년 종전 후 35년 동안 강제징용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며 1980년대 후반이 돼서야 일부 한국인 여성이 이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램지어는 특히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말을 바꾼 사람들 중 가장 악명 높다고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램지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면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해 동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6년 만에 다시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시성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7년 국내에 방송됐던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입니다. 조선시대 신사임당의 삶을 재해석해 신사임당의 예술 혼과 불멸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배우 이영애와 송승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제부터
후난 오락TV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망고TV를 통해 중국에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방송된 것은 지난 2016년 한한령 조치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중국 자체 규정에 따라 중국어로 더빙돼 방송됐습니다. 对不起，我不知道，时间已经这么晚了。 후난 오락TV는 한국과 동시 방송을 위해 지난 2016년 판권을 사들여 심의까지 마쳤지만 사드 갈등 여파로 그동안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영화 오문희가 한국 영화로는 역시 6년 만에 중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드라마는 영화보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류 제재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문희의 상영이 한류의 중국 진출 측면에서 볼 때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은 이번 한국 드라마 방송은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매체들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부문 해당 간부들이 어제 발사를 참관했으며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의 보도로 볼 때 김정은 총비서는 어제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에서 새로 도입된 측면 기동 기술의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면서 미사일이 발사 후 분리돼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120km 측면 기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철 기후 조건에서 연료 앰프라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어제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 연속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 미사일 기술의 안정성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국무부는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다수 결의안 위반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워볼 복권 구매하셨나요? 오늘 진행되는 파워볼 1등 당첨금은 6억 1천만 달러로 역대 7번째라고 합니다. 이원정 기자가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캘스테이트 LA가 코로나로 봄학기 3주간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윌리엄 코비너 총장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학기의 모든 수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후보에 오른 제64회 그래미 어워즈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결국 연기됐습니다. 더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그래미 어워즈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기했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파워볼 추첨의 잭팟이 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복권국은 지난 월요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추첨의 1등 당첨금이 6억 1천만 달러로 올랐으며 역대 7번째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공립도서관 3곳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프리포트와 서포 카운티 브렌트우드, 세이빌 도서관은 직원들이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서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8일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해는 5월 17일, 2020년에는 7월 15일이었지만 올해는 4월로 다시 돌아왔다며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과 LA 소방국에도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도 이 경찰관들과 직원들이 대거 감염돼 3분의 1 정도만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LA 한인타운 곳곳에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공공안전과 치안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